이틀 뒤면 어버이날인데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사건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농약에 전기 충격기까지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자신들의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하려 했던 걸까요? 끔찍한 폐륜 범죄의 전말을 뉴스 따라잡기에서 따라가 봤습니다. 경남 사천시의 한 작은 마을, 지난 1일 오전 6시쯤 이 마을에 사는 60대 여성 김모 씨가 헐레벌떡 이웃집으로 들어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큰 방을 들어가는데 방을 와서 좀 살려주세요. 휴대폰을 꺼서 들고 방을까지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들한테가 많이 영향도 들고. 김 씨는 남편을 폭행하는 자식들을 피해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몸에서도 폭행을 당한 듯한 흔적이 발견됐는데요. 막 쇠고지가 뜯는 거 이거 손을 부었다 이리 시퍼라에 부어갖고 시퍼에 멍이 들고 이거 좀 피가 삐지만 보이고 막 그렇다고. 막 겁이 나서 얼른 피하고 나오고 나서 형님이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죽었을 것이라 이런 이해를 하더라고요. 남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김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조대 앞에 벌어진 광경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집마당 여기저기에 핏자국이 남아있었고 집주인 강모 씨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하고 있었던 상황. 마당에 쓰러져 있었고 피를 그 마당 쪽에 많이 흘러내려가는 상태였고 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들하고 같이 저항하고 있는 상태였고 머리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아버지 강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다투다라고 생각을 했지. 암은 그리 잡았는데 병원에 가서 병원도 보통 맞으면 누구한테 맞았다 얘기하는데 맞았더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불화를 겪던 부자 사이에서 벌어진 가정폭력 사건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물건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전기 충격기에 호신용 스프레이, 그리고 삽까지. 이걸 대체 어디에 쓰려고 했던 걸까? 아들이 아버지에 달려들어 전자충격기로 제압을 하고 가스 분사기를 눈에 쐈어. 농기구와 철근, 그다음 강목 등으로 아버지를. 한마디로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낀 경찰은 강 씨 가족의 휴대전화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드러난 사건의 내막. 남매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에는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준비해온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남매가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어떤 범행 도구를 준비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아버지에게 어떤 시도를 하는지, 그 정황이 어떠한지를 세세하게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의 대화에서는 전기 충격기 말고도 농약을 구입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차로 아버지에게 농약을 먹인 다음 자살로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수면제를 먹이고 잠이 들면 농약을 먹여서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해주고 저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딸이 커피에 수면제를 다 줘도 먹지 않음으로써 자꾸 실패를 했습니다. 아버지 강 씨가 수면제를 먹지 않은 건 부인 김 씨 덕분이었습니다. 범행 계획을 일부를 남편에게 기띔을 해주고 자식들이 약을 먹여 죽이려니까 조심해라. 그렇다면 어머니 김 씨는 어떻게 남매의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걸까?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어머니 또한 남매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공모자로 밝혀지게 된 것. 지난 2월 남편과의 불화로 집을 나갔던 김 씨는 아들, 딸과 함께 가장을 살해할 계획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딸과 함께 농약을 구입한 사실까지 확인됐는데요. 2월 8일 날 설 일주일 전에 청주에 있는 딸 집에 새살을. 하지만 범행 직전 어머니 김 씨가 마음을 바꾸면서 살해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가장인 강 씨를 살해하려 한 걸까? 경찰은 일단 이들이 시가 3억 원 정도인 강 씨 명의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집을 나가 타지에서 살고 있는 남매. 아버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딸은 5개월 정도 방치가 밀려있는 상태고 아들도 그 비슷하게 방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제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도움을 여러 번 요청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저런 거절을 하니까 아버지를 살해하고 상속받자. 그래서 나눠 가지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지 피의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돈도 안 주고 뭐 때리고 맨날 술 먹고 와서 때리고 뭐 좀 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좀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가족들한테. 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떤 건가요? 맞고 자란 기억에 돈 모으고 있잖아, 어릴 때부터. 그거 다 뺏기고요. 장난도 하잖아요. 그거 다 뺏기고요. 이들 남매는 모든 범행을 어머니가 주도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무조건 추리한다고. 안 그러면 나도 고생한다고. 그럼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신 겁니까? 네. 처음부터 어머니한테 다 드리기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뭐든지 돌아올 거니까. 하지만 이런 주장과는 좀 달리 경찰은 이들이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알려준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어머니부터 먼저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자. 이런 또 모의를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죽이는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을 무색해 하는 엽기적인 가장 살해 미수 사건. 경찰은 어머니와 남매 등 피의자 3명을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